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스튜디오 산타 클로스와 나노 엔텍, SCM 생명과학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스튜디오 산타 클로스에 앞서 일단은 매매 복귀부터 볼게요. 제가 요 세 종목 가운데서 나노 엔텍은 좀 아쉽지만 매매를 못했고 SCM 생명과학 장 초반에 매매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요 STX 중공업은 나중에 좀 설명을 바로 드리고, 일단 SCM 생명과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전에 미리 좀 공략 후보로 선정을 해놨던 종목이고, 당연히 전날 상한가였잖아요. 요게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니죠. 급등했던 종목인데, 그 금요일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당연히 받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그죠? 흐름을 계속 보여주죠. 역사적으로도. 미국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의 불안한 출발. 그럴 때일수록, 전날 강했던 종목은 장 초반에 빠르게 시세를 주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걸 좀 팁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계를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같은 상한가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한번 분류를 해 보시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소마젠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목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다 시세를 줬다라는 것과 또 시가가 다 낮았다. 이 정도만 그냥 말씀드리고, 제가 교육방에도 이제 이런 팁들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시세를 주고 그러니까 시가부터 좀 베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제가 실수로.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다행히도 빠르게 좀 기회가 와가지고, 눌려줬을 때 베팅을 했고요. 바로, 빠르게, 정적 발동이 됐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일단 정적가에 매도를 해주고, 풀리고 나서, 그냥 저는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 결국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 거래 정지가 됐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SCM 생명과학이 전날에도 매매를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종목인데, 아무튼 좋았고, 카운터텍 관리 종목이었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될까,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될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 그런 종목을 최우선을 해서 보시면 이게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일단 나온 김에 제가 매매 복귀 오전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금요일장 그래도 저는 기분 좋게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양지사라는 종목도, 제가 한 8% 이상에서 좀 수익을 챙기고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전날, 저는 요 무렵에서 좀 베팅을 하고, 장마감 직전에 좀 베팅을 하고 마감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금요일 관심 종목으로, 그러니까 목요일장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양지사를 정말 오랜만에 언급을 드렸고, 왜 오랜만에 말씀드렸는지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보면, 지금 여기 생명선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생명선 20선을 쭉 타고 잘 나가다가 생명선이 박살 났어요. 그러니까 요런 생명선 잘 나가다가 생명선, 제가 시장이 빠져서 종목이 빠진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많은 종목들이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 때문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차트가 미리 말을 해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 양지사라는 종목도, 쭉 생명선을 타고 가다가 생명선을 벗어나면 생명선을 다시 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 시작점입니다. 하락의 시작점. 최근에 양지사뿐만 아니라 제가 몇 종목만 소개를 해드리면, 한미글로벌도 제가 최근에 언급드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명선 빠지면 회복해주면 보면 돼요. 강한 종목은 생명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갑니다. 생명선을 위에서 밑으로 하향 이탈하고 기가 막히게 저항받고 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글로벌을 그냥 요거는 이미 그냥 이 종목의 추세가 끝났어요.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게 아니다.
시장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원히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가격 차트에 대한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내가 어디까지 좀 관심 있게 보고 또는 보유를 하고, 공략해 봐야 될 좀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어디서부터는 그냥 안 봐야 되는지, 또는 진입했다면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차트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미글로벌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기가 막히잖아요. 뭐, 자로 잰 듯이, 승령선을 벗어나고,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저항받고 쭉 빠집니다.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영원히 시장이 흔들립니다. 절대 시장이 흔들리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차트에 철저하게 흔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에.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도 그렇고요. 지킬 자리를 못 지켰죠. 그린 케미칼도 그렇고 많아요. 최근에 뭐 인동 첨단 소재였나요? 그런 종목들도 저는 기준이 요 생명선 위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5일선이라든지 맥점에 대한 기준을 잡고 일단 봐요. 그리고 맨 하단이 생명선인데 생명선에서 의미를 갖지 못했죠. 빠지는 거예요. 요게 차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한 김에 일단은 시장을 한번 보죠. 자, 지금 그러니까 양지사라는 종목을 베팅을 했던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다가 이렇게 좀 왔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강조를 드리네요. 기본이죠.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다 당연히 아시겠고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리기 때문에 자, 양지사가 그래서 여기서 부터 줄곧 5일선을 치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치고 가죠. 돌파 흐름이 나왔지만 밀리고 그리고 쭉 빠져요. 시세가 나왔지만 빠지고 자, 그런데 다른 모습이 나왔다.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경계를 하고 자,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전과 다른 모습이 뭐예요? 이상하다. 얘는 시세를 주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생명선을 지키고 갔는데, 그럼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번에 생명선에서 또는 벗어나지 않고 또 이어가겠지? 그런 어떤 추세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베팅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추세가 깨졌어요. 사실 요 위에서 깨졌고, 이전과 다르잖아요. 지키던 종목이, 생명선을 지키던 종목이 지키지 못했다. 그럼 경계를 해야죠. 그래서, 자, 이제 생명선이 아니라 5일선을 한번 보세요. 5일선을 한번 그냥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보시기 편하게. 5일선만, 진하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도, 보시면은, 자, 5일선도,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단 한 번도 돌파를 하고 그 흐름이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반짝반짝만 했을 뿐이에요. 반짝반짝만. 자, 그런데 요날은 달랐단 말이에요. 요날 5일선을 찔러주고 5일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쵸. 잘 보시면 종가를 보시면 여기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그냥 종가가 밑에 있어요. 근데 이날 올라왔더라. 자, 그리고 이날 음봉 조정을 받았지만 역시 종가 관리가 5일선에서 되고 이날 장중에 움직이더라고요. 5일선 위로 그래서 이전과 다르네 하고 주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중에 이제 교육방에, 특별방에 지금 교육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좀 올랐을 때, 양지산의 시장 상황도 안 좋았고, 최근에 또 다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양지산하는 종목의 속성이 뭐예요? 특성이.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지수 인버스 역할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요게 15일에도 좋았고, 저는 좀 그래서 베팅을 했던 거죠. 시장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레드불인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레드불 검색기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드불이 꼭 아니더라도 레드불 기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죠. 그래서 레드불 기본 원리를 좀 이해하신다면 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사실 여기서부터요. 10월 25일부터 레드불 원리상 관심있게 봐야 될 양지사의 위치는 딱 12월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레드불 수강하신 분들은 레드불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좀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다가오는 레드불 특강 때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 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양지사. 그래서 자, 좀 말이 길어졌죠. 양지사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일단 양지사 차트가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그 차트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일단 시장 5일선만 진하게 하니까 좀 또 적응이 안 돼서 자,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목요일장 흐름을 보면 코스닥인가요? 네, 코스닥은 생명선을 돌파를 하고 음봉으로 밀리고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암울했어요. 코스닥보다. 왜? 애초에 그냥 생명선 아래에 있으니까, 생명선 아래에 있으니까, 요걸로 그냥 볼까요? 그 생명선 시그널로. 자, 시장 지수, 암흑기일 때는 기다리는 영역입니다. 기다리는 영역. 그래서 애초에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이었고, 자, 미국 시장 볼까요? 나스닥도 지금 여기서 계속 여러 차례 저항을 받고 있죠. 결국에 요 자리를 돌파를 했어야 됐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전에 지키던 라인을 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져도 할 말이 없고 요 정도 라인을 지킬지 그러면서 행보를 할지 깰지 여기를 또 깰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큰 그림은 알 수 있잖아요. 차트를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암울한 흐름이라는 건 분명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네, 한번 보시면 요거는 다우는 최근에 역시 뚜렷하게 나오는 차트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자리 생명선 지레시그 생명선을 타고 있을 때는 홀딩을 하고 스윙을 하건 뭘 하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생명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면 경계를 하고 다시 올라타면 보고 자 지금은 어떤 흐름인가요? 생명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인가요? 아니면 생명선을 좀 지키지 못하고 좀 불안한 모습인가요? 그게 차트에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유튜브 영상으로 내 계좌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간다. 그러면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는 좀 조심하고 아니면 매매를 안 하던가 좀 쉬자. 언제까지?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이런 자리가 다시 나올 때까지 그런 말씀까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목요일장 아무튼 안 좋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 상황까지 한번 봤고요. 양지사를 그래서 베팅을 했는데 운이 좋았죠. 요거는 운이 좋았죠. 양지사가 갭을 좀 띄우더라고요. 목요일장 마치고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양지사가 갭을 띄웠어요. 그래서 저는 팔고 나왔고 자 이날 레드불 검색기에 실제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레드불 원리상 역시 볼 수 있는 자리였고요. 제가 요거까지는 체크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명선을 타고 가는지를 봐야겠죠. 자, 요때 한번 돌파를 했지만 음봉 이후에 저항을 받고 뺐습니다. 이번에 돌파를 했고 생명선 지지를 밟고 이어지는지 여기서 시세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자. 여기서 시세 나오면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자리입니다. 요거는 제가 체크를 했어요 미리. 그래서 만약에 시세를 주다가 만약에 밀리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 그것도 당연히 기준으로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 자리를 밀리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요 자리를 다시 재돌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리 들어갔다면 뭐 이전 저점이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본다면 요 양봉의 시가를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조정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계속 길어지네요. 길어지고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매매 복귀부터 좀 그냥 마무리 짓고 영상 끊고 종목들 따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14분이 됐네요. 그래서 자 다시 저는 SCM 생명과학을 이제 금요일장 시장 분위기 또 역할이 컸습니다. 상한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지만 왜 요 종목이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는지 좀 말씀드렸고 SCM 생명과학 그 다음에 양지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요. 나왔으니까 미리 제주은행도 제가 매매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제주은행 요거는 근데 수익을 본 게 아니라
네, 들어갔다가 그냥 본절선에서 끊고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네, 요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좀 반등 줬을 때 그냥 좀 자르고 나왔어요. 약 손절 짧게 본절 살짝 못 미치는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나왔고, 그 이후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길게 좀 횡보를 하다가 요 오전에 고점을 뚫고 나서 시세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좀 보질 못했고요. 아쉽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요게 요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홀딩하고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일단 교육방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매각설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재수가 없으면 요게 뭐 이상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그냥 나온다거나, 아니 기사 하나로 인해서 그냥 개파락 출발, 그냥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검토 안 해. 이런 부분이 그냥 딱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일단 트레이딩은 계속 해보겠지만, 월요일장 앞으로도, 자, 생명선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다가 돌파를 다시 했네요. 그죠? 일봉 흐름을 보면, 요것도, 그죠? 요 자리. 생명선을 벗어나고 저항받고, 언제 다시 보면 된다? 최소한 이 암흑기를 벗어날 때, 그게 바로 생명선을 다시 탈 때예요, 탈 때. 그래서 지금은 좀 밀려났다가 다시 강하게 돌파를 했고, 이슈로 통해서 이제는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저는 좀 체크를 볼 테지만 조금 리스크 이런 거는 경계를 하시면서 보시고, 나온 김에 이제 SCI 평가 정보도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도 제주은행과 함께 많이 매매를 하고 움직였던 종목이고, 푸른저축은행과 함께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역시 시장 지수가 안 좋을 때 시장의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이것도 양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사와 마찬가지예요. 좀 모르겠어요. 월요일장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지금 말씀드리는 양지사 그리고 SCI 평가 정보가 딱 그냥 이 음봉을 먹으면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레드불 요것도 자리에 있죠. 레드불 시그널이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양지사 말씀드린 김에 지수 인버스 요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금요일장 아까 이걸 켜놨었나요? STS 중공업 오전에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출발을 했던 게, 또 STX 중공업을 좀 봤다가 요게 점상 출발을 했습니다. 밀려났을 때 이제 베팅을 했고, 요때 한번 수익을 일부 좀 챙겨주고, 요것도 한 5% 가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 또 떨궈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 차례 흔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최근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한창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한창도 제가 요 날일 거예요, 요 날 맞죠? 한창도, 교육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결국에는 상한가로 유튜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이런 식의 진행, 그러니까 같은 상한가더라도 같은 T자형, 같은 점상이더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요게 시간에서 또 빠지고 마감을 했고, 금요일장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자. STS 중공업은 제가 두 계좌 다 매매를 했었는데, 요것도 또 흔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때 다 팔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공략을 했지만, STX 중공업, 요것도 이제 공략을 집중을 했습니다. 풀리기만을. 근데 이제 계속 풀면 안 되는 거죠. 자, STX 중공업. 그래서 요것도 같은 요 자리에서 풀렸을 때 딱 잡았고 팔았어요. 그리고 흔들렸을 때 또 그냥 다 팔았습니다. 결국에 닫아야 되는데 닫지 않고 풀리고 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심리가 깨지는 거죠. 차트는 곧 심리인데 심리가 깨지고 닫질 못하니까 마지막에 정말 여기를 잘 잡았더라도 10% 가까이 또 빠지네요. 그래서 SDS 중공업도 저는 챙기고 나왔고요. 지금 시간에서 또 2%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개파락하고, 513 벗어나기 전까지는 일단 체크, 네. 또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보고요. 일단 매매복귀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제가 금요일장은 오전에만 좀 집중을 했지, 장중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억나는 게 교육방에 말씀드렸던, 그냥 요것만 하고,
짜잘짜잘한 종목은 이렇게 패스를 할게요. 인성 정보도 요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폭포수 한번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폭포수. 요거. 아까 켜놨었네요, 제가. 폭포수에 대처 회피하는 팁. 제가 매매하다가 폭포수를 연속적으로 좀, 나왔어가지고, 어떻게 좀, 어떤 종목이었는지, 어떻게 좀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죠. 자, 요거 뭐, 틱으로 좀 보면, 제가, 좀 흐름 지켜보다가, 뭐, 이런저런, 뭐, 양지사, 뭐,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 좀 보고, 뭐죠, SDS 중공업 보고, 뭐, 이러다가, 인성정보가, 이것도 아마 레드불 검색에 포착이 됐던 종목 같아요. 레드불 시그널 좀 포착이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배팅을 요 구간에서 돌파하고 좀 눌림 자리에서, 배팅을 했고, 일단 수익 일부 좀 챙기고, 쭉 그냥 욕심을 내봤습니다. 요 정도 구간, 분봉상에서, 요 정도 구간, 네, 그죠?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크게 좀 훼손하기 전까지 좀 욕심을 내봤어요. 그래서 쭉 이어가서, 요 직전의 고점까지 뚫는 모습까지는 좋아요. 그죠? 환호성을 질렀겠죠? 이때 보신 분들은 다들. 하지만 요게 딱 고점을 높이더니, 자, 틱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죠? 고점을 높이더니, 확, 이때 한번 폭포수가 나왔어요. 폭포수가. 몇 초 만에 확 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요 반등 줬을 때 다 정리를 하고 나왔다. 그래서 요때 제대로 좀 대응을 하진 않았더라면, 요 하단 잡고도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그냥 뺍니다. 그래서, 폭포수 관련해가지고, 그건 아까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는 다 짜잘짜잘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아프타마 사이어스도 기억이 나고, 요것도, 마지막에는 요때는 좀 손절을 짧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때는 좀 운이 좋게, 가볍게,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 여럿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복귀들을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통계를 많이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5일선이라든지 생명선이라든지 또 레드불 기본 원리를 통한 차트 분석이라든지 여러가지 팁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끊고 좀 쉬었다가 그냥 종목은 아예 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제가 이제 특강 관련해서, 좀 그냥 말씀드리면, 기본 특강은 급하지 않으면, 네, 급하지 않으면 좀 기다리셨다가 내년에 이제 있을 특강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좀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신청 가능하신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별 강의는, 이제, 지금 때를 놓치면 아마 그 다음 특별 강의는 3월, 4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강의는 최근에 진행을 했죠. 최근에 진행을 했고 지금 여전히 신청을 하시면 또 남은 교육방 연말까지 교육방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아직 공지는 못 올려드렸는데 1월 7일 그러니까 2023년 첫 강의가 이제 레드불 강의 순서죠. 그래서 레드불 강의를 1월 7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불 강의 공지가 올라오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